안녕하세요, 두기입니다. 오즈모 개봉기를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개봉하면서 잘못 설명드렸던 부분이라든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고 이제 사용기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어제 잘못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 있는 조그 셔틀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짐벌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조그 셔틀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쪽에 있는 줌은 DJI 앱에서 가능한 줌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었던 이 수평축, 이거는 뭐 축을 조정해서 이쪽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오즈모를 사용했을 때, 가로 모드로 사용하게 됐을 때 휴대폰의 무게에 따라서 짐벌의 중심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이제 변경하기 위한 이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설명해드리면서 좀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휴대폰 홀더에 보시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이 텀이 있는데요. 이 텀으로 인해서 장착이 가능한 스마트폰 두께가 있는데, 그게 오즈모사 홈페이지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대 8.4mm의 두께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굴곡이 져서, 라운드가 져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는 이 홀더가 이렇게 당겨지게 되게 있는데, 이게 당겨진 그 힘 때문에 이 장착된 스마트폰이 앞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튕겨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라운드를 줘서 이렇게 잡아주는, 막아주는 역할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단점이 된 거죠. 일종의 뭐랄까, 약간 정해진 두께 이상의 스마트폰을 장착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몇 번 등장시켰던 이 메이주의 단말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장착을 한번 하게 되면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안에 딱 걸친 느낌이 없죠. 이 제품은 촬영 중에 살짝 부딪히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튕겨져 나갈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서 아이폰 6 같은 경우는 장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홈에 어느 정도 딱 맞아서, 이렇게 딱 완전히 맞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되는데, 얘 두께를 한번 재볼게요. 얘가 두께가, 뭐 스펙을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스펙 보는 건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직접 대볼게요. 여기 버니어 캘리퍼스고요. 7mm. 와, 7mm, 7mm인데도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 보면 이거 엄청난데요?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재볼까요? 네, 이게 8.6이에요. 보시다시피 이제 8.5 정도 되죠? 8.5인데도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이 나와주는 부분이 이렇게 잡아주지 못한다는 점, 그 부분 좀 아쉽네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러버가 빠지는 재질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추후에는 이 러버를 약간 옵션별로 해서 한 두세 개 정도로 제공을 해줘서 약간 조금 두꺼운 스마트폰도 장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보시면 이 러버는 좀 아직 여유가 있거든요. 이 러버가 빠지더라도 이 사출물에서 잡아줄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제품이 상처가 나겠지만 다른 재질로도 좀 구현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 이제 각도를 줄이거나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이 바깥으로 탈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쪽 밑에 있는 고무 러버 같은 경우도 제품 액티비티하게, 그러니까 되게 과격한 이제 짐벌 무빙을 했을 경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받쳐주는 역할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메이주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가로 모드로 장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에 있는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로 모드에서 충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막히거든요. 막혀서 충전은 안 돼요. 근데 제가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이거를 뒤집어서 장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가 가리는 모델도 있기 때문에 장착이 불가능하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이 포트가 충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포트긴 한데 실제로 사용하면서 충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얘를 돌리면 되네요. 얘를 이렇게 돌려서 세로로 아유, 너무 장착하기 힘들어요. 장착하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올려야겠죠?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짧은 케이블을 이렇게 꼽아놓고 이쪽 뒤에 이렇게 꽂아 놓으면 어느 정도 사용은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좀 무빙에는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와이어가 좀 짧긴 한데 이거 기준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이렇게 장착해서 실제로 세팅하는 거는 조금 이따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뭐 요즘 물건 살 때 그렇게 되게 많이 많이 공부 안 하고 사거든요. 그냥 갖고 싶다 해서 막 사는 거지. 뭐 그렇다고 제가 막 다 사는 건 아니고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는데 앱 봤다가 발견했는데요. 보시겠어요?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인데요. 안드로이드는 영문이고요. 아이폰은 한글이에요. 엄청나죠? 제가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써봤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이게 영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에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하고 올게요. 네, 로그인을 했고요. 이렇게 앱을 실행하시면 DJI의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론이 있는데 여기 있는 드론들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 없고요. 예, 오즈모가 있었고 제가 사용했던 모델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되게 구조가 단순했거든요. 렌즈가 달려있기 때문에 뭐 무게중심 잡거나 이런 수동적인 세팅은 아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모바일은 스마트폰이 달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짐벌을 세팅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오즈모 모바일을 선택을 했고요. 카메라를 누르고 각종 이제 기능에 대해서 OK를 하면 이렇게 기기 목록이 이렇게 한글로 뜨고요. 이렇게 제품을 길게 눌러서 이렇게 켰어요. 3초간 누르면 이렇게 해서 다 켜지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기기 세로 고침을 하면 너 좀 뒤로 가고 기기 세로 고침을 할게요. 나왔습니다. 이게 제 오즈모고요. 그래서 연결을 누르면 블루투스 연결, 쌍으로 연결 눌러주고요. 준비, 튜토리얼. 여기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또 막상 여기는 또 영문으로 나오네요. 튜토리얼은. 일단 좀 장착을 해볼게요. 됐다. 예.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포인트 더 오즈모 모바일 투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업 앤 다운 해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제 조그 셔틀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좀 멀리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총 11개의 튜토리얼이 있나 봐요. 이 튜토리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네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 했는데 다음 튜토리얼로 안 넘어가네요. 수동인가요? 레프트. 와 많이 돌아가네요. 라이트. 업. 업하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화면도 이제 트랜스펄레이트 되고 다운.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탭하면 프리 모드로 넘어간대요. 다음 튜토리얼로 넘어가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뭐 일단 튜토리얼 이렇게 끝내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별도의 오즈모 앱을 통한 이제 카메라 모양이 나오고요. 카메라 앱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보이시면. 그래서 이쪽에는 설정 메뉴가 있고요. 설정 메뉴가 한국어예요. 이게 왜 안드로이드가 영문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F기에 되게 엄청 사람들이 막 화를 내던데 설정에서는 이렇게 카메라, 짐벌, 일반, 라이브가 이렇게 있고요. 카메라에서는 동영상 해상도, 파노라마 품질, 카메라 설정 초기화, 그리고 세이브 어니스티지드 파노 포토? 이거는 이제 붙이지 않은 파노라마 포토를 저장할 건지 말지 정하는 옵션인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있는 두 번째는 카메라 설정 초기화. 파노라마 품질은 기본 설정은 낮음으로 되어 있는데 높음으로 설정을 해서 바꿔보고요. 완료를 때 바로 밖으로 나오네요. 다시 카메라로 들어가서 동영상 해상도 누르면 이렇게 해상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것도 다 높이고요. 여기서 UI를 보니까 완료를 누르면 바로 내가 원하는 설정이 끝났다고 해서 다음 이제 바로 촬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것 같고 이렇게 뒤로 가야지만 전 화면으로 가요. 옵션은 이 정도, 이제 설정 카메라는 이 정도고요. 짐벌 같은 경우는 수평 캘리브레이션, 뭐 자동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옵션이 있고요. 조이스틱의 빠른 구성이라고 해갖고 조이스틱이 움직이는 속도를 조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느린데 빠름으로 바꾸면 속도 차이가 있는 건가? 있네요. 엄청 느리죠, 지금. 빠름으로 하면 엄청 빨라요. 빠름이 좋네요. 그리고 스틱 조정 방향도 수평 수직하고 자유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좀 가는데 수평 수직으로만 하면 무조건 이렇게 보시죠. 자유 방향은 축끼리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원하는 곳을 향해서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이제 갈 수 있다는 거, 그 차이인 것 같죠?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 저는 자유 방향으로 바꿔 놓을게요. 판 스틱 거꾸로. 이거는 이제 스틱을 거꾸로 들고 이제 아래쪽 다운돼 있는 쪽을 이제 찍는 거고, 틸트 스틱 방향 거꾸로는 틸트. 이것도 약간 세웠을 때 옆으로 이제 눕혔을 때를 말하는 건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죠? 틸트? 틸트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모를 땐 해보는 거죠. 모를 땐 틸트 스틱을 이렇게 바꿔놓고 뭐지?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기능인지 아시는 분은 저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모르겠네요. 알면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설정에 가서 일반에서 보시면
펌웨어 버전을 볼 수 있고 앱 버전을 볼 수 있네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앱은 iOS 앱 기준으로 3.1.27 기준이에요. 블루투스라든가 컨트롤 파넬이나 짐벌에 대한 버전들이 나와 있고요. 기기 이름도 제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네요. 이름 되게 어려운데 두 개의 오줌으로 바꿔야겠어요. 그리고 라이브에서 이제 보는 건데 이 라이브는 실제로 촬영을 라이브로 할 때 쓸 수 있는 이제 출력해주는 기능인데 유튜브도 있고 웨이보도 있고 큐큐존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네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유튜브는 이제 미국 쪽 사이트인 것 같고요. 웨이보하고 큐큐는 이제 중국 쪽에 측화되어 있는 건데 사용자 정의해가지고 뭐 주소도 해가지고 이제 커스텀 할 수 있네요. 아, 중국 앱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옵션을 만들어줘요. 꼭 이렇게 정형화된 느낌이 아니라, 예, 설정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면 모드라고 해서 이제 짐벌에 대한 이제 옵션을 좀 하는 건데, 이제 워크 모드라던가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이 짐벌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장면 모드. 짐벌에 약간 좀 감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설명서가 잘 안 나와 있어가지고 매뉴얼이 온라인에 있긴 한데 영문이어서 좀 볼게요. 11번, 9번, 9번. 9번이 지금 설명드리는 메뉴가 9번인데요. 9번은 짐벌 프리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짐벌 설정인 것 같은데 스크린 모드 그러니까 장면 모드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스무스 트랙의 스피드, 그러니까 이제 짐벌이 움직이는 이 속도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정적인 장면에서 쓰는 이제 부드러움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스포츠 장면처럼 뭔가 격하면서 팍팍팍 바뀌는 그 느낌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간 그 짐벌의 자동 움직이는 속도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촬영을 할 때 옵션을 바꿔놓고 한번 해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각도가 왜 이러니? 카메라한테 이렇게 다시 바꾸고 피치락 같은 경우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설명서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설명서에서는 틸트 엑시드 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또 피치락이라고 되어 있네. 앵글을 고정하는 뭐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번 8번이 세팅이라고? 아 그러네. 10번을 봐야겠구나. 이게 10번. 아 얘는 왜 순서가 역시계 방향이야. 카메라 프리퍼런스고요. 이거는 동영상 레졸루션이라는 거 플래시 상태 그리고 뭐 화사하게 옵션이라던가 뭐 그리드 스크린의 그리드 옵션 그리고 ISO만 할 수 있는 매뉴얼하는 수동적인 어제스트먼트 조절 그리고 셔터 스피드랑 뭐 화이트 밸런스 컨트롤 다 IS 온이에요. 여기 보시면 뷰티 효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뷰티 효과 화면에 대한 뷰티 효과 수동 조정 화이트 밸런스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리드를 설정하면 화면에 그리드가 이렇게 바뀌시는 게 보이시네. 살짝 그리드. 뭐 중심점만 할 수도 있고요. 저는 보통 이제 그리드하고 대각선을 놓고 쓰니까 이렇게 바꿔놓고요. 끊겼어요. 다시. 끊긴 건 아니고 커넥터가 되어 있는데 초기화면 넘어간 거죠. 네, 그래서 카메라에서는 이제 원하시는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누구 왜 저럴까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계속 뭐 수동 조정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초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iOS에서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안드로이드에서 한번 연결을 해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안 됐던 기능에 대해 안 되는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을 정확히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정 완료를 했고요. 여기 있는 이제 집 모양의 버튼은 홈으로 가는 버튼이에요. 이렇게 아까 DJI 앱 초기 화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누르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가고요. 늦었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는 이제 플래시 온에이블 플래시 온오프 상태 그리고 현재 iOS의 배터리 상태 그리고 이쪽은
짐벌의 상태, 그리고 좀 블루투스 활성화 여부입니다. 잠깐 얘를 치우고 아이패드에 있는 매뉴얼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면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14번이 뭐냐면요. 아직 한국어 매뉴얼이 안 나와서 짐벌 모드. 그러니까 이게 팔로우 모드인지 프리 모드인지 이제 짐벌 모드. 아까 저희 짐벌 모드 설정해서 보셨죠? 그거 나타내 준 거고요. 아직 한국어 매뉴얼가 없나 봐요. QSG만 매뉴얼이 있는 거네요. 그럼 다시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쪽은 다 설명을 해드렸죠. 11번, 10번, 9번, 8명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7번은 제일 중요한 거죠. 액티브 트랙이에요. 액티브 트랙. 매트릭 모드 액티브 트랙 해가지고 원하는 피사체를 누른 다음에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가 얘를 놓고 피치 락이 걸려 있네요. 이게 피치 락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돌릴까요? 피사체를 찍으면 보이시나요? 이게 짐볼이 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시나요? 이렇게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어려워. 오즈모 쓸 때도 어려워가지고 쓰다가 때려칠 뻔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써야죠. 나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아직 번역이 안 된 앱의 스트링들이 있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센터를 맞췄어요. 그 센터를 맞추는 방법은 이 매뉴얼 이 M이라고 써있는 버튼을 빠르게 2번 누르면 짐벌을 가운데로 정렬하고요. 3번 누르면 전후면 카메라 변경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보시면 설명 안 해드린 게 5번하고 6번인데 5번, 6번 저랑 같이 메뉴 보시죠. 5번 프론트 리어 카메라 스위치 아까 말씀드렸죠. M 버튼으로 퀵하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셔도 될 것 같고요. 4번은 셔터하고 레코드 버튼이고요. 5번이 그랬고 6번은 뭐니? 6번은 이제 플레이백 탭해가지고 포토나 비디오로 보낼 수 있는 이제 미리 보기 페이지로 가는 거고요. 3번이 뭐야? 포토랑 비디오 모드인데 싱글샷 뭐 이렇게 뭐 인터벌 줘서 하는 거 뭐 HDR 또 HDR 일부 안드로이드 기에서는 지원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워낙 제조사가 많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비디오 촬영 모드에는 스탠다드, 슬로우 모션, 타임 랩스, 하이퍼 랩스, 모션 랩스가 있어요. 너무 많아. 기능 너무 좋아. 다 찍어볼 거야. 그리고 포토 비디오 스위치, 슬라이드 투 스위치 비트윈 포토 앤 비디오 모드인데요. 그리고 1번은 커넥션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넥터 연결이 돼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2번은 포토하고 비디오 스위치인데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 포토하고 비디오 스위치에 단축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옵션에서 켰을 때 초기 설정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랄까 리줌이 될 것 같은 생각은 좀 들거든요. 지금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꿨어요.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꿨고 연결 끊기 연결 끊기가 연결 끊기를 모르겠네. 여튼 왠지 되지 않을까요? 될 것 같은데 앱에 스트링이 좀 이상해요. 중간중간 막 다른 게 섞여 있어요.
아이고, 이거 안전구역 관련해 갖고 자꾸 다운받으라 하는데 저는 오줌을 날릴 일이 없죠. 다시 카메라로 들어갈게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가까이서 다시 보시면 이쪽에 이제 카메라 옵션에서 기본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하이퍼랩스, 뭐 모션 랩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카메라 모드에서는 이렇게 파노라마랑 장녹출 관련해서가 있고요.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거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음. M 버튼을 한번 누르면 아까 보여드렸던 짐벌 모드 있죠? 짐벌 모드 이 아이콘. 지금 이 짐벌은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 짐벌 모드가 피치 락이 되어 있고 앱이 죽었습니다. 뭐 원래 이렇게 찍다 보면 앱도 죽고 하는 거죠. 뭐 안드로이드에서는 진짜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이라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지금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그노어까지는 읽겠거든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승인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제가 도와드리기 승인이구나 이그노어가. 이그노어가 무시잖아요. 네, 죄송해요. 기기 연결할게요. 바로 연결이 돼요. 웰컴 준비. 이거 맨날 계속 이걸로 나오네요. 지금은 이렇게 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지금 짐벌이 이제 락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쪽 앞에로 찍고 근데 이제 얘를 한번 누르면 이 짐벌 모드 아이콘이 바뀌었죠. 이제는 이제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거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딴 데다 찍었네요. 근데 이 짐벌 락을 딱 걸면 그냥 무조건 앞에 있는 딱 이렇게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고정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모드 한 번을 누르면 짐벌 모드 변경, 두 번 누르면 짐벌 정중앙 정렬, 세 번 누르면 카메라 프론트 리어 변경.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카메라 모드를 바꾸는 단축키는 없네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셔터를 한번 누르면 찰칵됐죠? 롱탭을 누르면 연사가 됐어요. 그러면 따닥 이것도 그냥 찍히네. 카메라 모드로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왜죠?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어요. 찾으시는 분들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줌을 한번 해볼게요. 줌 기능도 있으니까 이렇게 줌. 여기 밑에 아까 아직 배치해놓은 메이주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놓고 줌을 하면 줌. 괜찮죠? 줌. 그럼 여기서 이제 피치 락을 딱 걸면 중앙 정렬을 해버렸네요. 여기서 이제 피치 락을 딱 하면 여기서 안 되는구나. 다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잘 안 보이시죠? 모르겠어요. 기능이 너무 많아요. 공부 좀 할게요. 네. 앱은
이 정도로 해서 설명을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안 됐었던 iOS에서만 되고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안 되는 기능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짠! 단말기로 바꿨습니다. 단말기로 바뀌었더니 또 이렇게 아까 플라이 세이프트 베이직 해가지고 이제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업데이트 이그노 있는데 이그노를 눌렀어야 돼요. 얘는 그래도 영문이라 제대로 나오죠. 이렇게 DJI들의 제품을 싹 넘어서 오즈모 모바일을 커넥트 유어 디바이스 해서 어라들 디바이스에 연결이 돼 있나 봐요. 일단 iOS에 연결된 오즈모를 껐고요. 이제 나오네요. 네, 오즈모 모바일 연결이 바로 됐고요. 여기 똑같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영문이네요. 네. 좀 더 크죠? 이게 해상도가 낮아서 포인트 오즈모 F 라이트 없나? 신기하네요. 아까 쟤는 11개 튜토리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는 하나밖에 없나 봐요. 이제 다 왔죠? 자, 여기서 똑같이 설정을 볼까요? 뭐 카메 카메라 짐벌 제네럴 라이브 스트림 있어요. 라이브 스트림은 뭐 QQ는 없네요. QQ는 없고요. 제네럴에서 뭐 블루투스 디바이스 네임, 뭐 펌웨어, 약간 조금 메뉴 구성이 좀 다르게 돼 있죠. 이게 조금 더 사양이 낮은 폰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디바이스 네임 변경할 수 있고요. 뭐 여기까지는 뭐 비슷하죠. 짐벌. 그래서 짐벌 속도랑 아까 뭐 나왔었던 실제 리저벌, 리스텝 짐벌 뭐 이런 것들 다 그대로 있죠. 영문으로 보니까 좀 알겠네요. 틸트하고 펜 다 역방향으로 들었을 때 그걸 뜻하는 것 같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미리 듣기만 가능해요. 전국 듣기를 원하시면 누구 앱을 통해 로그인해 주세요. 팅커벨 음악 꺼줘. 팅커벨은 대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고 그냥 안 하고 말지. 예. 카메라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했어요. 알았어요. 뭐 이렇게 또 다른 옵션이 있고요. 파노라마 퀄리티랑 이런 게 있고요. 뭐 여기까지 옵션이 같고요. 그리고 뭐 카메라가 보셨죠? 똑같고 여기 이제 짐벌 락 기능은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 여기 모드에 보시면 비디오 레졸루션